소고장을 하는 당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나 바디캠을 좀 열람시켜달라라고 요구했는데 구치소에서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런 반응 예상하셨습니까?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이 현장에 가서 열람을 요구할 때는 예. 대부분 정당한 이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예. 실제로 열람을 시켜줍니다. 검찰의 특갈비도 자료는 제출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특갈비 내역을 실제로 다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정부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하는 그런 사안들도 현장에 가서 열람을 요구할 때는 대부분 열람을 시켜주는 게 관행인데 예. 어제는 매우 이례적으로 열람을 시켜주지 않았고 그 이유도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유였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개인정보에 관한 그런 법률 위반,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속의 혐의자 윤석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알 거리를 대리해서 이렇게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거부를 한 것은 매우 납득할 수 없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방송으로 또는 온라인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찾은 그 특위 위원들에게만 한정해서 공개를 해달라라고 요구해도 안 된다라고 답변을 들으신 거군요. 실제로 저희들은 사실상 공무집행을 하러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첩보영장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특혜라든지 그리고 또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윤석열의 불법이 없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려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단지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그런 목적에서 국민을 대리해서 한 그런 이제 업무였는데 그것을 개인의 뭐 정보 신변 보호 뭐 이런 목적으로 거부를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법에도 어긋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란 속의 혐의와 같은 중대 범죄자의 경우에는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실상 공개하도록 그렇게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체포 당시 상황, 그러니까 저항했던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은 구두로 들으셨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국민들은 궁금해합니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체포를 못하고 무슨 뭐 다쳤다 뭐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하는 건가? 어떤 상황이었다고 합니까? 교도관으로부터 당시에 이제 참여했던 그 교도관에게 상황에 대해서 이제 시간별로 저희들이 내용을 이제 청취를 했는데요. 한 7시 50분 경에 이제 첩보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특검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가서 교도관들이 한 대여섯 명이 가서 첩보영장 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취지를 설명을 하고 그때는 이제 수의를 입고 윤석열 씨가 순순히 그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9시에 변호인 접견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은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도중에 이제 윤석열 씨가 변호인을 접견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교도소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변호인들을 특검이 판단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 참가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편의를 봐준 거라고 그것도 하더라고요. 좀 이례적이고요. 거기 사실은 변호인들은 변호인 접견 장소에서 접견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례적으로 편의를 제공을 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그 구치소에 있는 그 사랑방이라는 공간에 같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첩보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의자를 가지고 실랑이가 있었다고 해요. 의자가 바퀴가 달린 의자를 이렇게 미는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 밖에 대기하는 차량으로 이동을 이제 요구하는 과정에서 완강히 저항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사실상 윤석열 쪽에서는 교도관 쪽이 물리력을 행사했다. 그리고 뭐 거기에서 자기가 다쳤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교도관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물리력을 이제 사실상 자제를 하고 행사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특검도 거기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인치하려는 그런 이제 사실 의지를 보이지 않은 이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완강히 저항을 하다가 사실상 그 강제 집행이 중단이 된 것 같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최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라고 서울구치소에 이미 명령을 내렸는데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수용자가 집행 거부할 때 물리력 동원한 사례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것도 많은 논란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답변은 매우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냐 이랬더니 구치소 역사상 이런 체포영장을 거부한 예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지 아닌지 기준 자체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예. 사실 이런 게 구치소의 답변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구치소의 그 여러 가지 기준이나 그 규칙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제압을 하는 경우나 이런 게 다수 있고요. 단지 네. 그 사례가 체포영장을 공권력을 집행을 거부하는 사례가 그동안 없었다는 것은 윤석열처럼 이렇게 막무가내로 아무리 뭐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법의 이 공권력 집행에는 대부분 순응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상 초유의 법에 저항하는 이런 인물이 나왔는데 여기는 더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는데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준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게 구치소의 답변이고 참으로 무책임하고 직무유기에 가까운 답변이고요. 실제로 형의 집행이나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예. 이 그 수용자에게 보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요.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때, 예. 그리고 이송 출장 그런 교정시설 바깥으로 수용자를 이송할 때 이런 때는 그 보호 장구를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예. 있습니다. 근데 구치소 교도관은 이게 위력인지 모르겠다. 사실 윤석열이 속옷을 입고 땅바닥에 누워서 저항을 한 이것이 위력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돼서 자기들은 물리력을 쓰지 못했다. 예. 버티는 건 위력인지 아닌지 판단을 못하겠다.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강제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구치소 측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고 예.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는군요. 그러면 이대로 재집행,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이제 만료가 됐으니까 다시 청구해서 발부받아서 재집행 없이 그냥 바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지금 교도관들이 구치소 측에서 저렇게 협조를 하지 않고 예. 강제적으로 이제 인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윤석열 씨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강제적으로 바깥으로 끌어낼 방법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구치소 측에서 이렇게 직무유기에 가까운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계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 그래서 구치소에 그 관련된 교도관들이나 구치소 소장들의 문책이 뒤따르고 예. 이런 이제 그 새로운 그런 이제 교도관들과 구치소장 하에 새로이 강제 집행을 한 번 더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위 차원에서도 현재 구치소장이나 어떤 그런 지휘부에 대한 어떤 문책을 요구하거나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예. 이미 법무부에 그런 요구를 했고요. 네. 공개적으로 또 예고를 했고, 실제로 법무부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을 검토를 해서 네. 지금 현재 징계 여부에 대해서 착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